한적한 경상남도의 작은 항구 도시, 통영의 어느 아파트. 21살 대학생 지은은 엄마와 새아빠 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준호는 46세로 지은의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마치 오래전부터 지은을 알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 깊었지만 그 배려는 때때로 너무 가까워서 지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엄마가 외할머니 댁에 며칠간 다녀오기로 하면서 집에는 지은과 준호 단 둘뿐이었다. 지은은 샤워를 마치고 길게 늘어뜨린 흰색 셔츠 하나만 걸친 채 방으로 향했다. 방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살짝 열리며 준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길은 지은의 몸을 훑으며 잠시 머물렀다. 감기 걸리겠다. 좀 입어라.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여긴 따뜻해요. 지은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준호는 다가와 셔츠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만지며 그래도 뭔가 입는 게 낫지.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서 라고 했다. 지은은 미소를 띠며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넌 이미 다 컸는데 사실 위험할 수도 있단다 라고 낮게 말했다. 그리고는 문을 반쯤 닫은 채 방을 나갔다. 지은은 그 자리에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음속에선 이상한 전율이 일렁였고 가슴속에선 알 수 없는 흥분이 일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침대에 누웠지만 차가운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목을 간지렸다.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준호의 시선과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위험하다니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은에게 커피를 건네며 어젯밤에 늦게 잤네 라고 말했다. 지은이 의아해하며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문을 살짝 열어뒀지 않니? 나도 깜짝 놀랐어 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살짝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장난치려면 나도 할 줄 알아. 그 말에 지은은 뭔가 시작됐음을 직감했다.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은 서로를 맴돌았다. 준호는 지나가며 지은의 손을 스치고 눈 맞춤을 오래 유지했다. 지은은 괜찮은 척했지만 속은 불타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지은은 어제 입었던 셔츠를 다시 꺼내 입고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다. 준호는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길이 지은의 다리에서 허벅지까지 스며들었다. 또 그 셔츠 입었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지은은 어깨를 기대며 편해서요 라고 답했다. 준호는 노트북을 닫으며 아니, 방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이 안 돼. 라며 천천히 일어나 다가왔다. 그의 어깨가 스친 순간 준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뒤돌아 넌 내가 뭘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지은아 라고 했다. 그리고 문을 닫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고 처음으로 준호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방 불빛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셔츠가 그의 말들로 젖은 듯 몸에 붙어 있었다. 밤 12시쯤 문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삐걱거리며 멈추었다. 준호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듯 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자 그는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흰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고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물 마실래? 준호가 말했다. 지은은 한 걸음 다가가며 속으로 생각했다. 다시 셔츠 입고 물 마시러 온 거야. 준호는 천천히 돌아서며 어둡게 빛나는 눈으로 그럼 들어와. 문은 안 잠갔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무 생각 없이 그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심스레 닫았다. 준호는 책상 앞에 등을 돌려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려 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더는 못 모른 척할 수 없어. 안 보고 싶지도 않아? 지은은 다가가 속삭였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의 손이 허벅지에 닿았다. 숨이 가빠졌다. 셔츠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억눌렀던 감정들이 단숨에 폭발했다. 그 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조용했다. 마치 시간이 우리 둘 사이의 비밀을 두려워하는 듯 했다. 지은은 먼저 일어나 준호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낮에는 엄격하고 차가운 새아빠였던 그가 이렇게 편안하고 부드러운 모습이라니. 조심스레 침대에서 나와 같은 셔츠를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잠시 후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준호가 뒤따라 나왔다. 한 손에는 티셔츠, 다른 한 손에는 다시금 소름 돋게 하는 눈빛이 있었다. 그는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넌 내 비밀이야. 그걸 지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너도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고 눈빛과 손길만으로 모든 것을 확인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준호가 장을 보러 나갔고 돌아와서는 지은 책상 위에 쪽지를 남겼다. 오늘 밤 또 만나요? 이번엔 더 조용히. 지은은 쪽지를 꼭 쥐며 미소 지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지은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문득문득 쪽지를 떠올렸다. 시간이 거의 자정을 가리킬 때쯤 문이 살짝 열렸다가 멈추었다. 준호였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옆에 눕고 지은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오늘 밤은 아침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그의 손길이 등을 타고 내려왔다. 모든 게 이미 준비된 듯 자연스러웠다. 웃고 속삭이고 키스하며 마치 첫날처럼 밤을 보냈다. 새벽, 준호가 말했다. 어디든 떠나고 싶니? 새롭게 시작하자. 전 남편도, 전 새아빠도 아닌 그냥 우리로. 지은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난 이미 당신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다음 날, 준호는 차를 몰아 지은을 데리고 나갔다. 엄마에게는 출장 갔다고 했고, 지은은 친구 집에 간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부산 근처 작은 도시, 기장에 도착해 작은 원룸을 빌렸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비밀이 아닌 진짜 연인이 되어 거리를 손잡고 걷고 낯선 카페에서 식사하며 웃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준호의 손이 지은의 손을 꽉 쥐고 있어 지은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나서 준호는 벽에 지은을 기대게 하며 말했다. 이렇게 살고 싶어. 숨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지은은 손끝으로 그의 뺨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럼 기다리지 말자. 준호는 눈을 맞추고 부드럽게 웃으며 내 엄마와는 헤어질 거야. 내가 정말 원한다면 피라고 말했다. 그날 밤 좁은 침대에서 둘이 함께 잠들었다. 그 작은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넓게 느껴졌다. 따뜻함과 자유, 그리고 불의가 있었으니까. 아침, 준호가 지은의 입술에 부드러운 키스를 하며 깨웠다. 오늘 엄마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너도 나도 자유로워져야 해.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떠난 후 지은은 방을 서성이며 초조해했다. 곧 그는 돌아왔고 그의 눈빛은 무겁고 진지했다. 걱정 마, 엄마는 떠났어. 아무 소리도 없이 지은은 그를 꼭 껴안았다. 그의 속삭임이 귀에 맴돌았다. 이제 우린 서로에게만 빚진 거야?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준호가 지은의 몸을 어루만질 때마다 그의 눈빛과 손길은 너는 내 여자야.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들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숨결을 느꼈고 새벽에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디든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자. 단지 너와 나로. 지은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난 이미 당신 안에 있어? 준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 짐 싸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그들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바다 내음 가득한 작은 기장 마을, 바닷가 근처 아담한 집에서. 준호는 작은 배수리 공방을 열었고 지은은 동네 카페에서 일했다. 매일 아침 준호가 커피를 사러 카페에 오면 그의 눈빛은 변함없이 너는 내 사람이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맨발로 해변을 걷고 파도에 몸을 맡기며 아이처럼 웃었다. 어느 날 지은이 설거지를 하던 중 준호가 뒤에서 허리를 감싸고 뺨을 목에 대며 속삭였다. 그때 내가 겁내지 않고 끝까지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 셔츠가 시작이었네요.
준호는 입맛 바닷바람이 살랑이는 기장 해변가의 작은 원룸. 지은은 창문 너머로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준호와 나눈 뜨거운 기억이 몸에 남아 여전히 전율이 일었다. 그는 마치 자기 몸과 마음에 새겨진 고요한 바람처럼 지은의 모든 감각을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단순한 사랑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지은은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었다.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에 가느다란 스트랩이 금빛 체인과 어우러져 섬세한 빛을 냈다. 발끝에는 붉은색 하이힐을 신고 손목엔 작고 반짝이는 진주 팔찌가 매달려 있었다. 그녀가 거울 앞에서 고개를 살짝 돌리자 그녀의 눈동자는 짙은 밤하늘처럼 깊고 매혹적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지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번졌다. 그날은 준호가 작은 바다 낚시 배를 수리하며 새 공방을 열기로 한 날이었다. 지은은 그를 응원하고 싶었고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옷차림을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공방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지은은 점심시간이 되자 커피 한 잔을 들고 바닷가로 나갔다. 하얀 모래사장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푸른 하늘과 바다가 맞닿았다. 그녀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멀리서 준호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과 함께 거친 작업복 차림으로 나무 판자를 다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햇빛에 반짝였다.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지은은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그 순간 공방 입구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날렵한 몸매에 짙은 화장, 그리고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그 여자를 알 듯 말 듯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누구지? 그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다가갔다. 아,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준호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지은의 가슴은 미묘하게 조여왔다. 수진이라는 이름에서 뭔가 낯익은 기운이 느껴졌다. 준호 씨와 무슨 사이일까? 지은은 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수진은 공손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제가 도와줄 일이 있어서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준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공방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맛보았다.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그녀는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공방에서 나와 지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 친구였을 뿐. 지은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침대에 누웠다. 지은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준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비밀이 없는 관계는 너무 평범하지 않아? 그 말에 지은은 어쩔 수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우리만의 비밀이 있다는 거네? 그러나 그 순간 휴대폰 진동 소리가 방 안을 깨웠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그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무슨 일이야? 지은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조금 복잡한 일이 생겼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바로 그때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집을 주시하는 듯한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지은은 몸을 움츠렸다.
준호는 그녀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킬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히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 그리고 저녁 하늘에 서서히 떠오르는 달빛처럼 다가올 운명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기장 바닷가 작은 원룸의 밤은 깊었고 파도 소리는 창문 너머로 은은하게 들려왔다. 지은은 침대에 앉아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선이 드러나는 검은색 실크 슬립 드레스가 은은한 빛에 반사되어 은근한 광택을 냈고 금빛 목걸이가 그녀의 목선을 따라 우아하게 흔들렸다.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의 검은 뮬이 살짝 보였다. 그녀의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한쪽 귀 뒤로 넘겨져 있었다. 오늘 밤도 이렇게 끝나는 걸까? 지은의 속삭임이 방 안에 맴돌았다. 준호는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다. 그는 어두운 그레이 셔츠에 검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모습이 더 남성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수진 씨가 다시 연락했어.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 도대체 누구야? 지은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준호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옛 여자친구야. 우리 사이엔 끝난 이야기였는데 다시 문제가 생겼어. 지은은 움찔했다. 가느다란 손이 준호의 손을 꽉 쥐었다. 왜 이제야 말해? 나한테 숨겼잖아.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준호가 메시지를 확인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 무슨 일이야? 지은이 숨을 죽이며 다가갔다. 수진이 협박을 시작했어. 내 과거를 들춰내서 곤란하게 만들려 해. 준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지은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나도 내 편이야. 준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은아. 너만 있으면 난 무서울 게 없어.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공방에 나갔고 지은은 카페에서 일했다. 그러나 낯선 방문객이 나타났다. 중년의 남자가 공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준호 씨, 저희가 좀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호는 당황했지만 문을 열었다.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다. 저는 경찰입니다. 준호 씨의 과거와 관련된 조사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지은은 카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 이제 우리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수진이 단순한 예대인이 아니야. 그녀는 위험한 사람이야. 지은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지? 준호는 묵묵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 가죽 재킷과 붉은 립스틱으로 강렬한 인상을 풍겼다. 준호 씨, 우리 옛날처럼 다시 시작해요. 아니면 이렇게 끝내지요.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몸이 굳었다. 준호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수진 씨, 그만하세요. 이젠 끝난 일이에요. 수진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끝나지 않았어요. 넌 아직 내 소나귀에 있어. 그 순간 지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한 의지가 솟구쳤다. 이제 내가 지킬 거야. 제발 우리를 놓아줘.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지은과 준호는 서로를 굳게 바라보았다. 그때 밖에서 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그 집을 주시하고 있었다. 문득 지은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조심해라. 지은은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준호가 그녀의 옆에 다가와 속삭였다. 우린 이 싸움에서 져선 안 돼. 준비해, 지은아. 앞으로 더 큰 일이 올 거야.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선택한 길,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지은은 마음속으로 물으며 다가올 운명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밤하늘에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기장의 작은 마을. 지은은 창가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입은 실크 슬립 드레스는 부드럽게 몸을 감싸 안았고 붉은 립스틱이 어두운 밤에 더욱 도드라졌다. 어깨선이 살짝 드러난 드레스는 그녀의 매혹적인 곡선을 은근히 강조하고 발끝에 신은 검은색 스트랩 힐이 세련됨을 더했다. 손목에는 은빛 팔찌가 가볍게 빛났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녀는 속삭였다. 준호는 조용히 방에 들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어두운 셔츠 위로 그의 근육질 팔이 드러나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결의에 찬 듯했다. 수진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 그냥 옛사랑이 아니라 뭔가 숨기고 있어? 준호가 말했다.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집 앞에 서 있는 듯했다. 준호가 창문으로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누구지? 지은이 조용히 물었다. 아직은 몰라. 하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준호가 대답했다. 그 순간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지은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미 멀리 사라진 듯했다. 우린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해. 준호가 다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무엇이 와도 우리는 함께야. 그들의 삶은 어느새 미로 같은 비밀과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다가올 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그들에게 어떤 선택과 시련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이 마주한 어둠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요청하신 내용은 작성해 드릴 수 없습니다.